안녕하세요. 2월 1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2월 1일 첫 날이죠. 2월 달의 첫날. 월봉의 첫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요일인데 이제 변곡이라고 제가 수요일 날 변곡 가능성을 되게 많이 말했죠. 엑셀부터 볼까요? 그래서 엑셀 화면부터 한번 보면 미장이 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우리 장 이제 음봉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음봉 마감했는데 이것은 이제 페이크라고 보시고 그 페이크는 이제 수요일 날 변곡을 위한 페이크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 이것은 그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향성하고 똑같으면 변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페이크를 주기 위한 하루 전에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는 거죠. 2477은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만약에 이놈들이 상방이었으면 2477 넘어서 아니면 아랫꼬리 길게 달고 올라온 상태에서 반등의 여지를 주고 미장 양봉에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종가 저가 형태로 된 상태에서 미장이 양봉, 장대 양봉, 전일 고점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왔죠. 근데 우리 장은 어때요? 네, 시가가 2446이에요. 2446은 아침 시가의 저가. 그러니까 제가 기준가가 2508하고 2447이었는데 2447 근방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고점 매도 치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2477까지도 못 왔죠. 2477까지 못 왔고 2433, 33까지 왔다는 것은 2323이었죠. 2333까지 왔다는 것은 옆에 장대 음봉에 옆으로 조그맣게 있는 봉이 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이제 변곡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장이 양봉이 가짜 양봉이 아닐까. 마감 때, 월 마감 때, 가짜 양봉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장이 그것을 알고, 페이크인지 알고, 이제 미리 이제 반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추측이니까, 이제, 뭐 추측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미장이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장이 장대 음봉이 안 나와도 우리 장은 어, 좀 빠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지 않은 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미장부터 볼까요? 어, 미장 미증시 일봉 미증시 일봉에서 엑셀을 설명해 놨네. 자, 이게 보시면 일봉 다우 빠지고 있죠. 나스닥은 음, 나스닥은 안 빠지는데 나스닥은 빠질 걸로 보입니다. 저는 나스닥도 위에 종가 고가 형태인데 이제 여기서 살짝 들어 올리다가 빼지 않을까 오늘 밤에. 어, 다우 기준이니까 뭐 나스닥은 뭐 버티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니까. 120분봉으로 이제 고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있는 상태고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여기는 다우는 눌림목이고 나스닥은 횡보죠. 구름대 안에 있고요. 차트 일목균형으로 이제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구름대 안에 있고 나스닥이 더 안 좋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밖으로 갔다가 차라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고점 돌파하기가 더 좋아요.
어중간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다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장대 음봉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장 코스피 이제 렌즈 쪽 받고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여기 투자정보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외인들이 샀는데 이게 산 게 아닌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크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 개인들이 사다가 이제 던져버린 거고 종가에 던져버렸네. 불안하니까 던진 거겠죠. 외인들이 그걸 받았는데 그냥 팔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받은 것도 뭐 던진 것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이 선물은 또 매수했어요. 근데도 장은 올라갔네요. 장은 코스피는 올라갔어요. 개파락 갭상해가지고 미장의 미장은 이 정도까지 2477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장은 이제 옆으로 그래서 이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어거지로 이제 자 우리 장이 끌어올렸죠. 우리 장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미장이 안 따라와 주면 어거지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할지 구름대 벗어나서 이 고점을 돌파할지가 관건이고요. 60분봉 60분봉 갈수록 컴퓨터가 처음에는 엄청 빨랐는데 너무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많이 띄워놓으면 컴퓨터가 느리더라고요. 이제 오버시팅 하방 오버시팅 살짝 못 미쳤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지금 이틀 정도 빠졌죠. 급락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각도가 이제 올라간 만큼 내려오죠. 그냥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또 반등. 각도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그러니까 그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뭐 평이합니다. 도, 도리어 이제 상승하 아, 참, 상승 상승 하락이 그렇게 같이 힘겨루기가 비슷해요. 위아래 30분봉도 이제 오버시팅 하방 오버시팅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여기 눌림목 주고 반등했습니다. 눌림목 주고 반등 진폭 상방까지 살짝 올려놓고 끝났습니다. 우리 장은 이제 미장 장대 양봉이지만 우리 장은 조금 저는 이제 변곡이라고 봤을 때 이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요. 미장이 이제 오늘 밤에 음봉이 나와야 되만 이 조건이 성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 선물도 코스피도 음봉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위로 올렸으니까 저는 변곡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분봉도 이제 4분봉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뭐 전일에도 말했듯이 급등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 원래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한 패턴은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코스닥 탑주에서만 나오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이렇게 고점 저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어차피 장세가
이게 갭으로 떨어져 계속 갭이거든요. 엄청난 급락이거든요.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큰 흐름들 이런 것들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저는 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이 끄트머리에 가서 어, 끝머리에 가서 이렇게 되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잠깐 쉬는 타임 갖겠습니다. 네,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이렇게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전고점들을 다 돌파해가지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급등에 따른 급락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죠. 5만원, 6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저점이 깨지면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놓고 보자면 우리장 저기 1500, 1600대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 상태예요. 2000이 깨졌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6만원대 삼성전자가 어디에요? 봐봐요. 6만원대 삼성전자가 여기에요. 여기. 자, 2020년 11월. 자, 2020년 11월이죠. 6만원대. 2020년 11월이에요. 자, 2020년 코스피. 월봉. 2020년 12월. 2020년 12월. 그대로. 자, 여기 비슷하네. 2300, 2400. 비슷하네요. 6만원대가. 여기서 9만원 갖고, 여기서 여기 깨지면 여기 또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이렇게. 6만원, 9만원이니까 6만원, 4만 5천원. 여기서 4만 5천원, 4만원, 여기 4만원도 깨질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여기가 그려놓은 거대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 월봉상으로 지금 2월달,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이 고점들을 지금 못 넘으면 더 약해져서 이렇게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상승 N자형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1파, 2파, 3파 여기 쫙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2억 8일이 마지막 법인데 뭐 2억 8일 아니죠. 100포인트 정도니까 뭐 참을 수 있죠. 옵션 보겠습니다.
옵션, 양 옵션, 콜, 풋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콜은 4.64까지 올라갔고 풋은 2.54에서 뭐 1.12 반토막 났네요. 이것은 또 반 올라갔고요. 콜은 그냥 콜은 놔두겠습니다. 콜 4.1, 콜 230, 320, 322, 322, 풋은 200, 315, 317, 317은 너무 작고 320, 320 가겠습니다. 322, 풋은 320. 지금 옵션은 양 옵션 엄청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폭 상방을 주다가 갑자기 팍 빼버리는 거죠, 콜을. 그래서 콜 프리미엄이 훨씬 잘 빠져요. 그러니까 어, 옵션은 어, 저는 제가 봤을 때 옵션은 콜보다는 풋이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풋은 프리미엄이 엄청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옵션은 프리미엄이. 콜은 프리미엄이 짜요. 옵션에서는. 그래서 콜 프리미엄을 많이, 그러니까 빨리 뺄 수 있고 많이 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실제로는 엑셀에다가 안 넣어봤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매매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매도를 좋아하고 옵션 선물이라든지 이제 어, 옵션도 풋을 좋아하는 이유가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변동성이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빠른 수익이 되는 것을 좋아하니까. 어느 같은 경우는 미장 장대 양봉에 따른 전일 장대 양봉에 따른 우리 장 민지 빨았죠. 그러면 갭상이 엄청나게 높이 와야 되는데 갭상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저점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예요. 그러면 푸시라는 거죠. 풋을 노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콜은 종가 고가고 풋은 종가 저가죠. 근데 내일 당장이 이게 빠질 것 같죠. 이렇게 당연히. 그 오버는 뭐예요? 콜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그럼 미장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미장이 빠져버려요. 오늘 밤에. 그럼 망하는 거죠. 콜 들고 있는 사람들은. 풋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물려서 들고 있다고. 이거 팔아야 돼. 막 이제 갭상을 하면은 던질 거예요. 그러면 그 던지는 거 먹고 팍 올라가는 거예요. 옵션이 재밌어요. 그래서 옵션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옵션은 보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지만 매매할 수 있고요.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같이 ETF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그냥 뭐 여윳돈은 있고 내가 투자에 좀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없어져도 되는 돈 있죠. 아주 편한 돈, 프리한 돈. 이거 없으면 안 돼. 내 생활에 방해가 돼. 하는 돈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00% 손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돈은. 그런 돈으로 투자하면 투자가 아니라 그 도박이에요, 도박. 내가 이 투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방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돈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는 그 인내의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어, 결론적으로는 이득을 위한 뭐랄까 자기가 시간을 가치와 이 돈을 가지고 이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거기에 힘을 실은 거죠. 그 소위 베팅이라고 하는 거죠. 베팅은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순간의 선택은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은
여유. 그러니까 내가 적폐공사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돈이 무한대로 있어. 어느 누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무한대 있는 놈들하고 우리 작은 돈 가지고 어, 뭐랄까 경기를 한다고 보면 작은 돈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 무한대의 가치를 두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그 돈이 내 생활이 100이다 그러면은 100이다 그러면은 내 생활이 쪼들리지 않을 때 90까지는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까지 10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 10 가지고 우리 삶이 망하지 않는 이상 10은 시간을 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내가 원하는 수익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소위 전문가네 뭐 막 찾아, 저도 수많은 찾아봤지만 결론은 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살 수 있느냐, 또 원하는 자리에서 팔 수 있느냐, 내가 거기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매법은 수천 가지인데 이 자리에서 내가 살 수 있냐,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1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토막을 내 가지고 매매를 하면 절대 안 잃은 매매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죠.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만 갖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 잃으면 또 이거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이유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처음에 배울 때 잘못 배운 거예요. 걸음마를 팔자걸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업고 다니는 애들은 맨 그 걸음걸이가 어떻게요? 벌려져 있잖아요. 예, 지금은 애들이 어분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보면은 꼭 영감 이제 다리 벌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날 업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저는 뭐 이러다면 이쯤에서 그만두고, 자, 그러면 오늘은 풋이라고 봤을 때 풋을 볼까요? 자, 풋 저점 매수를 노리는데 풋 저점 매수를 볼 때 개파락인데 이 풋이 배파락이 됐어요.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 올라갈까? 뭐 이러지만은 개파락인데 미장보다 상당히 에, 안 올라간 개파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매매가 되는 거죠. 풋이 가격이 이평 떠났어요. 이렇게 떠나고 매수 신호 떴어요. 그러면 잠깐 수시해 줬지만 이게 먹기가 힘듭니다. 밑에 뭐 늘림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야죠.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쫙 사다가 매수 신호 뜨면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아침 딱 전략 끝나는데 이거 매매는 이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렵죠. 자, 이게 무너지죠, 이렇게. 근데 자, 무너지는데 제가 말했듯이 오늘 저점 풋에서 저점 매수를 노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1차 매수. 매도 신호인데 자, 1차 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지면 또 손절해야 되니까 자, 매도 신호 중에 몸통으로 깨지잖아요. 이게 매수 신호 뜨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오버를 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미장이 변곡에서 오늘 수요일 변곡에서 음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매가 들어가는 거지.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미래에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뭐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거지. 어, 그래야지 베팅이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짝이냐, 홀이냐, 옆으로 행보하냐, 뭐 이거잖아. 0이냐, 십자형 도지냐, 음봉이냐, 양봉이냐. 근데 어느 밤에는 어떠냐, 당장에 지금은 어떠냐, 이런 거죠. 근데 어느 밤에 미장이 음봉이야. 그러면 미장 개파락이 나와야 돼, 우리 장. 그러니까
풋에 물려도 풋에 물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가가 너무 약하게 출발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 못 해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여기서 매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차 매수 1이라는 것을 넣어봐요. 10, 그러니까 100 중에 1을 넣는 거죠. 1. 여기는 10을 넣는 거예요. 100 중에 10. 여기는 100 중에 30.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가를 이 정도로 맞추는 거죠. 2.50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왔을 때. 2.50에서는 오버를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원래 밑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는 그러는 거죠. 매매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그러졌으니까, 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제 방송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면 항상 이런 가격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고점 매도, 고점 매도만 노린다. 이렇게 딱 방송을 했을 때, 여기서 못 사요. 여기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양봉도 안 나오고, 음봉은 몸통으로 깨지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매수 신호도 뜨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서 안 사요. 패스. 여기서 살까 말까 1차 들어가 보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 그럼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여기 이게 100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개 정도 사보는 거죠. 100개 살 수 있는데 10개 정도 살 수 있는 거죠. 2.70 여기에다가 2.70 70에다가 들고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양봉 이렇게 여기에서 사면 이미 늦어요. 여기에서 사는 것은 늦다고요. 이 매수 신호가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매수 신호 뜨고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 샀어. 그럼 또 눌러요. 불안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장대 양봉인데 여기 움직일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에요. 종가가 장대 양봉이지. 여기 움직일 때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 신호는 무시하란 말이에요, 무시.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신호, 매도 치고 싶어요. 매도 칠 수 있겠냐고요. 매도 못 친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매도는 여기 자리에서 매도 쳐야죠, 칠라면. 근데 이 자리에 안 왔잖아요. 매도 못 치게 했단 말이에요. 자, 매수는 여기 자리 줬어요. 그 2.70에 샀어요. 자, 여기까지 목표치예요. 벌써 우리는 팔아먹고 나왔네. 지금 이 2.70에 산 사람들은 바들바들 뜬단 말이에요. 올라갔지만. 또 본전에 나오잖아요. 3.20이니까 2.70 50틱 먹고 나오는 거죠. 1차 고가 여기 또 반절 팔고 여기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만약 2.7, 2.50, 2.70 샀다 그러면은 최대 목표치가 3.60 거의 100틱 가까이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 오늘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이 뒤에는 이제 12시, 2시 이후에는 절대 매매하면 안 돼요. 2시 이후에 매매하는 자체가 그냥 내 돈을 시장에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시 이후에 매매는 이게 다 페이크성이 너무 강해요. 자, 9시부터 9시 반, 매매시는 9시에서 1시 반까지 매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이때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은 수익 내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이때 수익을 다 냈어요. 12시 이전에 이미. 12시 이후에 하는 것은 승률이 거의 손실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초보자든 고수든 다 12시 이전에 승부가 막한답니다. 12시 이전 차트는 이뻐요. 이뻐요. 모든 차트는 다 그래요. 12시 이후 차트는 안 이뻐요. 음미 있다면 양이 있죠. 저는 1시 반까지라고 봅니다. 1시 반까지. 자, 그럼 콜은 어쩌냐. 이게 맞고 떨어졌죠. 일단. 위로 올라가고, 갭상해가지고 맞고 떨어졌고, 자, 이게 1차 매수가 지지하고 위로 올린 거예요. 매수가.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여기 이 저점 딱 보고 손절 잡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만큼 빠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1차 매수가에서 한번 시세 주고 1차 매수가 몸통으로 깼죠. 여기 또 잡으려면 안 돼요. 상승 N자형이라 해갖고 이거 몸통으로 깼죠. 이렇게. 자, 그리고 중심선도 깨고 33 이평선도 깨고 다 깼어요. 그리고 나서 2차 매수가까지 이제 왔다가 3차 매수가는 못 오고 전저점 이탈 하냐 마냐 하냐 하다가 이탈을 해가지고 반등을 한 거예요. 이탈을.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게 이미 저점이 나왔는데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반등밖에 못해요? 1차 매수가까지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여기서 꼭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물렸다가 에라이 저 밖에 일하고 오는데 수익 났어. 팔아야 되는데 아이씨 수익이 나니까 못 팔고 종가에 못 팔고 또 이제 에라이 하면은 또 여기 밑에서 쫙 시작하면 손절도 못 하고 물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장은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살이 저는 옵션을 하루살이로 보는데 여유가 된다면 옵션도 장 한 뭐 며칠 가져가 보는 것도 중요하죠. 한 3일은 그냥 빡 갈 수 있어요. 몇십 배도 갈고 몇백 배도 갑니다. 옵션은. 그래서 100만 원이 옛날에 매수 제가 옵션 전용 매수 전용 계좌가 있을 때는 그냥 뭐 솔직히 1,000원이 뭐 10만 원인가? 10만 원 될 때도 있었어요. 막 만긴 날. 뭐 옛날 예전부터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1,000원만 있어도 그래서 노가다 뛰고 옵션 매수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감으로 많이 하시죠. 우리 뭐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감이에요, 감.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림이 이제 바이오 컴퓨터 아주 엄청난 수학적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이게 레버리지 보시면 여기 15,448 이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몸통으로 깨고 다시 이제 돌파를 하려다 보니까 딱 걸렸어요. 지금 몸통으로. 여기도 지지를 자 몸통으로 왔지만 지지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2850 2850도 신기하죠. 2850 2850 여기도 신기하게 이렇게 지지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고요. 이제 나오네. 코스피 선율은 안 좋아요. 1, 2, 3일, 1, 2, 3일, 1, 2, 4, 5, 1, 2, 1, 3, 1, 4, 4, 5, 뭐, 이렇게 갔다가 1, 2, 4, 5니까 200 몇십 원이 떨어졌어요. 저는 1210원인가에 제가 산 게 있는데, 아직 뭐, 이 1400원 정도에 반절 팔았나? 팔고 지금 저 아직 들고 있습니다. 2월 1일 날 이제, 마이너스 30만원 뜨고요. 그러면은, 자, 미장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미장은 닥스부터 보겠습니다. 닥스는 옆으로 행보 음봉 진행 중이고요. 크루드 오일도 이제 뭐 여기 70.08하고 이렇게 구름대 뚫고 갈라다가 이렇게 꼬꾸라진 모습입니다. 33 이평선과 이렇게 양봉이 나왔죠. 박스 골든 크로스 나오는데 이제 만날 것 같아요. 만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빅스는 지금 양봉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림목 줬죠. 이게 19.253 늘림목 잘 줬습니다. 저는 이제 잔파동인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저는 이 파동을 봤거든요. 이 파동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직 제가 생각한 대로는 가지 않고 있네요. TQQQ, SQQQ 일봉으로는 지금 음봉 진행 중이고요. SQQ는 양봉이죠, 당연히. 120분봉으로 지금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조정 주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제
여기에서 지금 4주 동안 이게 빠진 게 4주 동안 빠진 게 옆으로 조그만 게 나타났어요. 추세를 가려면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작게 나타나면 다음 주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지는 이제 결정하겠죠. 여러 라운드가 이렇게 져 있잖아요. 라운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뭐 지금은 그러니까 5분봉 수익률 보겠습니다. 5분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는 상당히 예의주시 하거든요. 이게 길다랗게 결국은 여기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입장으로 왜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몇 개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아닌가. 몇 개를 한번 또 세어보기도 했는데 서너 개까지는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꺼지면 또 밑으로 내려오고 30.39입니다. 마이너스 30.39. 아, 플러스 30.39여도 뭐 그럴 텐데 마이너스 30이에요. 플러스 30이 아니라 플러스 300까지 제가 한번 들고 있기는 그렇고 샀다 팔았다 하겠습니다. 계속. 오늘은 제가 예상한 것은 미장 상태 음봉 예상합니다. 변곡이라고 봤을 때 또 틀리면 아니면 말고가 되겠죠. 내일 아침에 방송에서 언급해 드리고요. 틀리든지 맞는지 뭐. 그것은 제 예상이니까 시나리오니까 고점 매도가 유리하게 보이고요. 내일 아침에 또 아침 방송에서 아침 코스피 기준가와 방향성 미장 방향성이 이제 오늘 변곡인지 아닌지가 내일 아침에 드러나니까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